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렇게 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지금 시장에 대한 지금 불확성이 지금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제 불확성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12, 16 부동산 대책부터 쭉 말씀드렸어요. 뭐 대출에 대한 규제, 세금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조정 시장은 올 거다. 조정 시장 올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이제 조정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정 시장이 뭐 U자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급격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V자 시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가격이 그동안 4, 5년 동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L자형으로 떨어져서 좀 장기 침체로 갈 것이냐를 두고 지금 오늘 그 의견들이 지금 분분합니다. 저 지금 이제 건태율님 같은 경우에는 가을경에 9월쯤에 좀 상승을 예상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채님, 장채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뭐 여기 부동산 업계 쪽에서 이렇게 좀 계시나 봐요. 자, 내년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다시 규제하겠죠. 뭐 이렇게 지금 여러 지금 이제 댓글 지금 이제 올려주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L자형보다는, 그러니까는 이제 L자형보다는 저는 좀 완만한 U자 곡선을 좀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U자 곡선을 그리는 게 어떤 시점에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이따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U자형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 아파트, 요즘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시죠. 서울 아파트 매진 매입 비율입니다. 매입 비율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작년 동기 대비, 그 다음에 올해 동기 대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19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죠.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상당히 좀 시장이 침체기에 있었죠. 침체기에 있다가 6월 달을 필두로 해서 5월이 지나면서 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요,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 12월 달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일부 이제 지역들이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 5월 달에 3기 신도시 나머지 지역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발표됐던 지역들을 보니까 창릉 신도시, 그 다음에 뭐 대장지구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된 지역들을 보니까 강남을 대체할 지역들이 하나도 없어요. 강남을 대체할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강남을 대체할 지역들이 없다 보니까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해서 역시 강남을 대체할 지역들이 없구나. 그래서 강남시장부터 이제 재건축들이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을 거치면서 12월달에 정점을 찍었죠. 정점을 찍으면서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12, 16 부동산 대책이 나와주면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죠. 자, 그런데 지난 동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실 주택 거래량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달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어려우면 돈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 그 다음에 선호하다고 느끼는 지역, 그 다음에 환금성이 좋은 지역, 그 다음에 묻어놓고 갈만한 지역 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대고 있죠. 자, 돈을 좀 무제한적으로 이제 풀어대고 있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내가 보관 가치, 그러니까 화폐 가치보다는 보관 가치라던가 실물 자산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디다가 투자하고 싶어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이라던가 이런데 마땅한 투자처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마땅한 투자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일부 유동성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번 사태 이후에 지금 워낙 많은 돈들이 지금 풀리고 있고 또 앞으로 풀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돈의 일부들이 계속 시장 쪽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이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 시장의 불확성이 커지니까 이 돈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장기 침체보다는요, 지금 완만한 U자형의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요. 이 금액별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요. 뭐 9억 이하,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구간, 그래서 또 15억 이상 되는 구간, 이렇게 이 금액별로 이렇게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나오자마자 한번 여러분들 뭐 시간 나실 때 12, 16 부동산 대출 나오고 나서 제가 찍은 방송 자료 있습니다. 지금도 올려놨으니까는 그거 한번 이제 보시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에 대한 서열화가 심화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출 9억, 15억, 15억 이상 구간 따라서 C급지, B급지, A급지가 정해져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거대한 부의 장벽이 또 생기는 거다. 자,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부의 장벽 자체가 지역 간의 부의 장벽, 지역 간의 이동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예, 지역 간의 이동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대한 부의 장벽이 이제 생겨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옴으로써 그 당시에 16억대, 17억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5억대로 다 수렴이 될 거다. 그 다음에 6, 7억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 9억대, 9억까지는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시장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죠. 제가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올림픽 선수촌이 있습니다. 예, 올림픽 선수촌 여기에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오금 현대아파트 있어요. 둘 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큰 아파트들입니다.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전진단 계속 신청 중이죠. 예. 자, 근데 같은 평형대를 보면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34 평형대가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17억대에서 15억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오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31평형대 같은 경우가 지금 12, 16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가 가격이 같습니다. 여기는 13억대거든요. 자, 그 어떤 의미냐? 15억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즉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촌이 더 떨어지려면 이런 오금 현대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온다라는,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니까 실수요자들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 거죠. 서로 간의 가격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전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전세가들. 예. 지금 이제 전세가들이 지금 이제 현재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보다는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바꾸게 되겠죠. 예, 그럼 당연히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확연하게 떨어져요. 그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월세에서 전세로 가야죠. 금리가 낮은데. 그죠? 그러면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세 시장에 수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예,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자, 거기에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무주택자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실수요자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지금 청약 받으면은 사실은 무조건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되면 더 하겠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전에 분양구직 심사만으로도 최근에 여러분들 뭐 언론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 그러니까 경남 아파트 재건축한 것들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더 싸요. 그럼 당첨되면 어때요? 무조건 시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이라도 이 허그에서 분양구제 심사 때문에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약이 되면 시세 차익이 남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약 시장을 계속 두들겨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약 대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사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을 매입을 안 합니다. 매입을 안 하고 청약 시장을 계속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눌러 앉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규제 역설이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양도소득세 강화시키고 보유세 강화시키고 대출에 대한 규제하고 계속 규제 강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세가라는 주제로 한번 양도소득세하고 뭔 관계가 있냐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관계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 자, 보통 어떤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이요, 거기서 내가 거주를 하면서도 사실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애들에 대한 뭐 학교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 사정 때문에 몇 년 살다가 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내 집에 전세 주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내년부터는 10년 거주를 하고요. 10년 거주를 하고 10년 보유를 해야 1세대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가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 어떤 걸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년 거주 해놔야 돼요. 1주택자는. 왜? 장독금 80% 어마어마한 혜택 아닙니까? 우리가 소득세 중에 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모든 소득세 중에서요, 이렇게 절세 효과가 큰 게 양도소득세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그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 갖고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10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주고 다른 데 전세가 살고 이런 이동 물량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물량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끔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규제의 역설이죠. 전세가가 상승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량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또 전세가가 상승이 되면 필연적으로 가격 하락폭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갭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12신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의 주택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갈 곳 없는 동들이 이제 규제를 피해서 수원이라던가 용인이라던가 성남 구시가지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돈이 흘러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원이라던가 이런 비규제 지역을 다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또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모 지역들로 이제 많이 가죠. 모 지역들로. 그러니까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를 피해서 비규제 지역 쪽으로 사실은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자유롭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가 좀 많이 되죠.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또 가격들이 올라줘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갭 메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갭 메우기가 시작이 되면 또 필연적으로 이 갭을 또 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장에 돈들이 들어오면. 예, 그러니까 그런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가격을 지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뭐 증여라던가 임대사업자.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강남시장 쪽을 보면요,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분들 있죠. 예,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가 6월 말까지 해서 양도세 완화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일반세율 적용, 그러니까 중과세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중과세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장독금 공제도 이제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물건들이 좀 시장에 좀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재산세 기준, 그러니까 보유세 기준이 정해지잖아요. 이런 거 보유세에 대한 것들을 지금 피해 가려고 지금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좀 시장에 나오는데 지금 사실 거래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을 필두로 해서 지금 가격들이 좀 이제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매도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만약에 매도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증여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임대사업자 쪽으로, 지금 많은 분들은 또 임대사업자 쪽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임대사업자 쪽으로. 예, 많은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이런 증여라든가 아니면 임대사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물건들이 어느 쪽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등록 왜 하십니까? 임대사업자 등록? 아니면은 내가 증여를 왜 할까요? 증여를 하거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신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분이 기존에 있던 주택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려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데, 그럼 양도 차익이 크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거죠. 즉 미래 가치가 좋거나 또는 양도 차익이 많이 난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증여를 한다. 부부간의 증여 아니면 내 자식들한테 증여를 한다라는 거는요, 나쁜 지역 증여해 주겠습니까?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에 증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증여 안 해요. 투자 가치 없는 지역에 증여를 왜 합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요. 증여를 할 만큼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을 증여를 하겠죠. 그죠? 예. 즉, 증여라든가 지금 증여 건수가 늘어난다,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물건이 잠겨버리는 겁니다. 증여를 하면 부부간의 증여는 최소 5년 동안은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는 지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물건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물건이 많이 나와줘야 가격이 폭락을 하는 건데 그만큼 좋은 지역의 물건이 많이 잠겨버렸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요.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지금 L자형으로 가냐, U자형으로 가냐, V자형으로 가냐. 근데 저는 V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정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불확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만하게 U자형의 좀 곡선을 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금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양도세 완화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끝나면 좀 금매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